예, 안녕하십니까. 무역협회 FT 활용전략실장입니다.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컨설팅 1팀에서 활용전략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한미 FTA를 비롯한 FTA 환경에서 최대한의 어떤 그 기업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와 함께 지금 현재 우리 업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고 뭘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앞에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10가지를 소개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한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21일 날 민간 합동으로 FTA 무역 종합지원센터라는 걸 저희 17장에 개소를 했는데 개소된 내용하고 역할 부분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FTA 하면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대부분 다가 이제 특정 시점부터는 관세가 떨어지거나 면제되기 때문에 그냥 혜택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시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준비 없이 그동안에 기다렸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FTA라는 거는 무조건 혜택을 주어주는 게 아니고 컨디셔널하다. 쉽게 말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혜택을 받는다는 걸 좀 CEO들이 많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FTA를 잘 준비하는 사례가 지금 미국 공장 사례가 있는데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EU 쪽. 한미 FTA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한 EU FTA인데요. 미국과 EU는 둘 다 자율 발급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FTA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봐서 충족을 한다라면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건데요. 마침 이제 EU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러니까 관세 당국이 나름 스크린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Approved Export라고 하는 인증 숫자 과정이 있는데 그 인증 숫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한미 FTA 다른 쪽에도 서류를 좀 간소화시키는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EU 쪽에 인증 숫자 부분도 사실은 미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 의외로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고 CEO들 관심이 많이 적다라는 게 좀 현실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이제 EU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겠지만 FTA 관련한 혜택을 받고 나서 정말 이게 제대로 받은 건가? 라는 거를 이제 사후에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검증을 할 때 반드시 매니플레이트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아직까지는 많이 준비도 안 돼 있고 전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자들 맡겨버리면 구매 파트는 구매 파트대로 혼자서 못하고 생산 파트는 생산대로 혼자 못하기 때문에 CEO가 물건을 처음에 구매할 때부터 구매, 생산, 판매, 최종적 회계까지를 일괄되게 총괄적으로 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대부분 태스크포스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고 대기업들 경우는 전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좀 많은 CEO분들이 지금 만약에 오셨다 그러면 CEO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시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중 하나가 이제 사후 검증입니다. 잘해서 제대로 관세 혜택 받다 아무 문제가 될 건 없는데 혹시 이제 제대로 잘 하긴 했지만 서류를 제대로 못 갖췄더라든지 내가 판정을 잘못했더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걸 좀 포스트 베리피케이션, 사후 검증 부분에 관한 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EU 같은 건 랜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0.5% 정도 골라가지고 그냥 조사가 들어오게 되고요. 물론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대행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섬유를 빼놓고 직접 검증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페더럴 레지스터 이렇게 관부에 고시된 걸 보면 퀘셔너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 직접 리퀘스트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하실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검증 제도로 관세청에서 이제 미리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기업들이 얼마만큼, FTA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지난 3월 초에, 이제 한 600명을 모셔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뭐가 제일 어려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복잡하다. 정말 너무 복잡하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8개 FTA, 45개국 FTA를 맺고 있고,
이제 한 특기가 이제 만약에 발효가 되면 9개 FTA 46개국과 FTA를 맺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EU 27개국은 각각 다른 나라를 본다면 45가지 종류의 FTA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 스파게티볼 이펙트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의 애로사항이었고요. 두 번째가 앞에 모두 말씀드렸던 대로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좀 기업 자체를 해결하는 게 좀 어렵다는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approved export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런 내용으로 좀 되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상대국 시장 정보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도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이제 뒷부분에 이제 시장 정보 쪽, 산업 정보 쪽으로 많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쪽도 많이 기업들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정부 쪽에서 아니면 저희들 같은 이제 그 지원 기관에서 인프라 확충 부분하고 시스템 개발 부분, 지원 부분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교육 많이 해달라 하는 요구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제 활용률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EU 쪽은 이제 주로 이제 메이저 품목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적인 활용률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수출 쪽은 한 65.7% 정도가 되고 수입은 한 52.6%. 지금 이제 작년 7월부터니까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미국 쪽은 아마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요 그 칠레나 에프타 뭐 이런 쪽은 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아시안이나 인도 쪽은 아직 상태가 낮다. 미국이나 EU 쪽은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바로 밑에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한국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과 곧 아니면은 현실은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FTA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교육의 한 35%가 이제는 FTA 환경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FTA 환경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비교 우위에서 좀 잘 나갈 수 있는 거고 바뀐 환경을 그냥 과거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는 기업들인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경제에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같이 기업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만든 게 이제 세 가지를 주로 이제 고려를 했는데요. FTA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관세 혜택을 최대한 잘 활용할 것인가. 즉 말해서 최대한 FTA 특혜 관세를 잘 활용할 것인가가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한 요건이고 두 번째가 그렇더라도 반드시 그 협정 당사국간에 합의한 원산지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산지 기준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거기에서 좀 나아가고 투자라든지 기타 협력 관계,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같이 고려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한지를 저희들 뽑아봤어요. 그래서 10가지를 이제 물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가지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브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수출이 한 두 가지, 보시다시피 이제 수입이 이제 두 가지, 그 다음에 생산과 수출이 연계된 이제 한 세 가지,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걸 좀 하나씩 보면요. 이제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어느 쪽 입장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수입자 입장에서 보느냐, 수출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맞는 모델 쪽을 모디파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계속 이제 국가들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이제 수입국, 그걸 여기에 이제 일본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우리가 타겟팅을 하는 시장, 요것도 타겟팅하는 시장을 넣을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생산국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를 계속 바꿔 넣으면서 내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고민해보고 상상해 보시면 나한테 맞는 모델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점점 복잡해지는 행태를 그렇게 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내가 생산해서 수출하는 경우입니다. 요 경우는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국과는 FTA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원가를 들여서 생산한 제품을 선주국 시장에 수출을 하는데 일본을 수출할 경우는 관세를 물고 수출하니까 어차피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 수입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특별하게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지금 미국이나 EU처럼 여기 이제 미국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여기 우리가 타겟팅하는 시장이 인도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아시안일 수도 있는데요. FTA를 맺고 있는 상대 국가를 수출 타겟팅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관세 인하폭만큼 또는 면제된 관세 철폐된 폭만큼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룸이 생기는 거죠. 가격 경쟁 룸이 생기는. 그거는 뭐 어떻게 그 프로핏 테이킹을 하든가 간에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FTA를 활용해서 한번 수출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인데요.
요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내가 수출하려고 하는 품목이 서로 간에 합의한 양의 대상 품목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리스트업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자, 내가 추천하는 품목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긴 한데, 이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번 변경 기준이든, 아니면은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을 해야, 내가 원하는 관세 면제 혜택이든 아니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조금 더 좀 검토해 본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급 제품으로 인식이 됐는데 만약에 이거는 EU 시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뭐 중국 경쟁이 되면 크게 고급 제품 인식되지 않는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관세 인하 폭이나 관세 면제 폭에 해당되는 만큼 프로핏 테이킹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계속 모두에서 똑같이 검토하셔야 될 게 우선 내가 취급하려고 하는 품목이 양화 대상 품목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원산지 기술 충족하는지는 두 가지는 계속 같이 보셔야 될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타겟팅하고 하는 시장이고, 요게 이제, 다른 나라의 원부자재를 보내는 곳을 어디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생산국이고, 여기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부자 보내는 국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원부자재를 보내가지고, 요거를 어느 시장에 수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좀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시장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미국, EU, 아세안, 인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지금 물론 생산국인 경우는 생산 원가를 고려해 봤을 때, 제품의 특성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생산이 유리한 지역을 이를테면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미체결국에 이제 중국을 대표로 집어넣어놨고, 체결국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넣어놨는데, 이 경우에도 바로 전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이런 쪽에 가지고 원부자재 보내가지고 생산해서 수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하고도 FTA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기존에 똑같은 별로 차이가 없다라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아시안 쪽에 보내가지고 아시안에서 생산을 해서 아시안과 일본하고는 FTA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도 경제 고속도로가 나아져 있고 FTA는 고속도로가 나아져 있고 여기도 고속도로가 나아 있다라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FTA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면 코스트 절감이 가능해가지고 훨씬 더 시장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때 요 타겟팅 시장을 놓고 요 FTA 체결형 국가 쪽으로 원부자를 보내 생산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FTA 환경에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건 나중에 투자하고도 좀 연관이 될 텐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수출하려고 하는 품목이 요 수입 시장에서의 FTA 양은 품목인지 안 품목인지 우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세안 같으면 원산지 기준 충족하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고 앞에서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 시장을 타겟팅을 했을 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일본 시장에서 수용되는 어떤 그 브랜드 가치라든지 어떤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하고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만약에 대체 시장으로 생산 끝점을 바꿔갖고 했을 경우에 비교가 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유리하다면 더욱 좋을 거고 만약 불리하다면 또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코스트 베네핏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좀 시장까지도 이제 좀 옮겨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에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길게 드리고, 요거는 이제 수입 쪽입니다. 수입을 할 때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 브라질에 수입을 하던 거를 칠레를 바꿔갖고 수입을 하게 되면 여기하고는 FTA 맺고 있지 않지만 이건 FTA 맺고 있는 쪽이고 그런 쪽이 되는데, 그러니까 FTA 맺고 있는 나라 쪽을 하게 되면 똑같은 원무자재라도 싸게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부자재를 갖고 들어오는데 이제 수입선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FTA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해왔던 걸 FTA 맺고 있는 베트남 같은 수입을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 경우도 원산지 기준과 양화 대상이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한미 FTA만 주로 이제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건데, 섬유 쪽입니다. 얀포워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인데요. 원사를 기준으로 원사 생산지가 어딘지를 봐서 이제 원사 생산지가 영내산을 인정하는 곳이 이제 얀포워드 품목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비 적용 품목 또는 페브릭 포워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품목이 이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개성공단 부분입니다. 이제 한 EU FTA, 한미 FTA 공통적으로 1년이 지난 뒤에 역외가공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 정도로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서로 이제 협의할 겸 되어 있는데, 개성공단 부분도 하나의 역외가공으로서 이제 인정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더 좀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FTA 허브가 되어 있는데, 한국이 이제 9개 FTA 46개국이 되는데, 부품 수입선과 자본재 수입선과 생산 쪽을 맞춰서 타겟팅 시장, 뭐 미국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EU라는 데 집어넣었을 때, 원부 자재를 여기서 수입할 수도 있고, 여기서 수입을 할 수도 있고, 생산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 있고, 기계를 예를 들면 자본재를 들어올 경우에 한국에서 생산할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을 보낼 수도 있고, 아세안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글로벌 FTA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작 생산하는 경우인데, 이제 중국에 나갔던 기업들을 또는 외국의 기업들을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호텔에버 인베스트 코리아 쪽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면서 모델로 삼고 있는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수출을 이야기할 때 투자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지역에서 이제 단순히 인가공을 해서 본부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생산 거점을 그걸로 옮기는 그런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제가 기업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세계 시장은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데리나 나이키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기획만 하고, 원부 자재도 다른 나라에서 소싱을 하고, 생산도 다른 나라 소싱을 하고, 마케팅도 다 맡기는. 머리만 있고, 원부 자재 조달, 생산, 기획, 개발, 판매까지도 전부 다 아웃소싱 하는 형태의 글로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이를테면 현대차에서 산타페 같은 거는 미국에서 개발해가지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미국 생산하고 세계시장 나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는 구태여 한국에서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도 없이, 이를테면 이태리에서 유럽형 모델을 개발해서, 북유럽에 가서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는 또 다른 어떤 그, 유통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세계시장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 가장 파워풀한, 소위 말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모델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해서 진행하는 이게 가장 그 바람직한 모델일 텐데,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FTA 시대 때 가장 나한테 맞는 모델들, 수익이 맞는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제의 스파게볼 이펙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데다가 더더군 FTA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또 많이 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 합동으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우선은 정보 제공이 주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맞춤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고 또 직접 컨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많은 사례들을 발굴해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특히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층의 민간 합동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정부기관과 유관투자기관 다 나와서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월 5일설 해가지고 모든 전화 이쪽 연락을 하시면 어떤 부분까지 끝까지 저희들이 풀로 서비스를 드린다는 그런 어떤 그 저기를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FT 코리아라는 FT 패스처럼 그 공공재에서 좀 중소기업이 쉽게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맞춤형으로 좀 쉽게 말하면 좀 조정을 해서 쉽게 업체들이 자료를 만들고 업로드를 시켜서 그걸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줄 계획입니다. 자, 요거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국내에 계신 분들이 좀 복잡하고 쉽게,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관세율이 얼마인지, 또 양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수입할 경우에 내가 관세율 혜택이 얼마만큼 있는지, 철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은 아주 쉽게 된 저희 사이트고요. 원사지 기준과 수입 관세율, 수출 관세율 동시에 품목 HSS 분해별로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가 내가 수출할 때 내가 수출하는 품목이 지금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같이 처음으로 국내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같이 보시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포털이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들 쓸 수 있는 FTA 코리아가라는 그 원산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건 전국적에 저희들이 서비스에서는 전함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많지를 않아서 사실 주말 간사가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한 3시간 정도를 말씀을 드려야 사례도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시작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64로 전화를 주시고요. 저희 관세사 4분이 상시 저희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제 방문하셔도 좋고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짧게 질문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